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업다. 트위터 @ 업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UPDA 2012. 여의도 업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네. 여의도 없다. 네. 우리 성주그룹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님을 모시고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말씀이 진짜 스토리처럼 이렇게 처음 봤으면 빨리 들어갔습니다. 한마디 못하고. 그냥 포스에 눌리셨군요. 질문 좀 하시죠. 네, 질문해야겠네요. 이제 제가 이제 선대위원장 김성주 위원장님이랑 지금 말씀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재밌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사 얘기를 하셨어요 저번에. 네. 당사 6층과 그때 청년본 보셨을 때 2층 네. 그때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네.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 선대본부위원장을 맡아 일해보니 느낌이 좀 어떠세요? 우선 좀 뭐 정치라는 걸 건쳐도 오고 싶어 하지 않고 정치를 저는 항상 죄송합니다. 진흙탕 속의 개싸움. 이라고 예, 제가 진흙탕 이야기를 속의 했고 개싸움. 주변에 이제 금배지 단 사람들이 딱 오면 당신 그거 달고 다니면 몰매 안 맞냐고 네. 항상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까이 오기 싫었겠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정말 제가 자원해서 네. 몸을 이 진흙탕 속에 담았는데 네. 근데 진흙탕 속에서 개싸움을 할 거냐 아니면 진흙탕 속에서 용나게 할 거냐 네. 저는 용나게 하는 쪽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오니까 정말 그나마 내가 그 선대위원장 우선 뭐 선대위가 뭔지도 모르고 온 사람이니까 네. 동서남북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저희 패션을 위해서 다르잖아요. 가면 막 네. 깨끗하고 새뜻하고 네. 세련됐고 환하고 재밌고 이래야 되는 오니까 이게 어두컴컴하고 딱딱하고 너무 삭막하고 드라이하고 그래서 오 마이 갓 그래서 우선 뭐 그냥 당사 분위기부터 너무 아닌 거예요. 그 다들 이렇게 목땡기 메고 딱 계시는 게 오실 때 멋있기는 당사 분위기 하시는데 어떠실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아니 뭐 예상했던 대로죠. 야, 예상했던 대로 막 드라이하고 그냥 아무 좀 어두컴컴하고 어두컴컴하고, 딱딱하고 세련되지 네. 않고 해서 네, 막 전혀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했군요. 예, 전 기대에 딱 부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니 그리고 또 내가 막 이렇게 휘짓고 다니니까 남자도 웬 괴물 키나 좀 작은가 그냥 웬 괴물하고 보는 눈이 여상치 네.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딱 그날 위촉장 네. 받고 나서 근데 그날 사실 올 때 저는 뭐 지금 오늘 입고 있는 옷 항상 저는 입는 옷이에요. 저는 네. 가방만 많지 옷은 정말 십몇 년씩 입어요. 그래서 네. 우리 딸이 맨날 나보러 엄마는 맨날 입던 옷만 그렇게 입으면 누가 엄마 걸 사냐. 제발 좀 세련되게 그 야단을 많이 맞아요. 저는 이제 네. 요새 뭐 이렇게 언론 TV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장도 하고 뭐 옷을 입어서 이 정도지. 평소에 때 만나 저 사람 도저히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진짜 수수하게 하고 다녀요. 편하게 입고 다니고. 아니 근데 10년째 뭐 같은 옷을 입으셔도 네. 가방을 다르게 매시면 그 네. 옷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바로 않나요? 그렇죠. 네. 코디 다르게 조금, 느껴서 저번에 예. 팩 나오고 예, 있고 글쎄 말이에요. 핸드백은 패션의 예. 완성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날 오늘날도 좀 파격적이었죠. 사실 물론 운동화. 근데 네. 운동화 사실 그날만 신으면 항상 신는 건데 대신 네, 빨간색. 색깔만 보니까 네. 새누리당의 상징이 맞아요. 레드가 네. 와이나 또 열정적으로 가서 하지 않아서 열정당이 되자 해서 제가 빨강을 딱 입고 했더니 그게 아마 좀 기자들이 놀랬던 것 같고 네. 내가 그날 양말도 안 신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 놀랬던 네. 것 같고 진짜로. 보통 그래도 그때 별로 대기업 회장님이 오늘 좀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빨간 운동화를. 더우니까 안 신었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딱 기자실 들어가려니까 전부 다 당신이 아마 경제 기자 뭐 아니면 패션 기자 그 부드러운 기자는 만났겠지만 그쪽은 좋은 이야기 써주려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 정치부 기자는 제일 무서운 상어 때니까 조심하라고 어찌나 이 예. 여러 원로들께서 걱정을 하시는지 제 또 스타일 아니게 실수하는 분명히 것만 실수할 이렇게 거다. 잡아가지고, 예.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이제 딱 제가 앉아봤죠. 그랬더니 우선은 그 제가 나이가 든지 정치부 기자이 안 무서워 보이고 다 젊고 참 준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예. 청년들이란 점. 뭐 맥스만 40대 초반 다 그리고 30대잖아요. 정치부 기자들 예. 예쁜 여성 그리고 기자들도 바로 굉장히 그거예요. 많아요. 딱 또 보니까 네. 한 4분의 1 정도 여성. 여성 기자들이 많아요. 너무 기분이 네. 좋아서 내가 바로 내가 일생 여성 잘 되라고 이렇게 일하는데 그래서 내가 쉬고서 자기도 웃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한 파격적인 말이 몇 개 있었죠. 네. 나는 재벌 잡하다. 네. 그리고 나는 여기 여성들과 젊은들과 혁명하러 혁명을 하러 들어왔다. 왔다. 자기 하고 있는 자신을 중이죠. 예. 자기를 예. 그러니까 나의 혁명이 전체 혁명이다. 그래서 네. 나는 반드시 혁명하겠다. 네. 그래서 좀이 오신 전체 기자들이 뭐 저 사람 혹시 당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도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지금도 그 혁명의 불길을 계속 네. 붙이고 있죠. 그 혁명의 불길을 그 혁명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여러 사람이 같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딱 들어오셔서 그 당직자들 근무 태도라든지 또 같이 위원장 맡고 계시는 예. 정몽준 위원장님, 뭐 김영준 위원장님, 또 황우여 위원장님, 또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님들 예. 어떻게 제 역할을 하고 어떤 김성주 혁명에 도움이 될 만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우선은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그날 재벌 좌파 그러니까 제일 쩝 기분 좀 안 좋아하는 분이 경몽준 씨. 왜냐면 정몽준 회장님. 왜냐면 저하고는 뭐 네. 30년 지키죠. 왜냐면 아, 제가 정몽준 보스턴에서 회장님하고 같이 30년, 공부를 보스턴 같이 했고 공부하셨어요? 와이프하고도 네. 잘 알고 그 내가 사실 당 대표에서 만나자마자 몽준 씨 그랬더니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 의원 그러래.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딱 제가 이제 네. 그날 앉아서 이거 보니까 두 재벌 2세 갖고 이 구닥다리당 뭐 하냐. 그 다음 날 헤드라인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재벌이 아니고 재벌 집에 태어난 건 분명한데 정말 네. 저는 쫓겨나서 지난 20몇 년을 예. 정말 고전분투하면서 왔기 때문에 전 재벌 이사 듣는 게 너무 억울해요.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가 선을 꺼 저는 재벌 좌파입니다. 네. 지금도 좌파처럼 살고 사실 저는 좌파 성향이 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그 아름다운 왕따 책 쓴거 네. 어리셔서 모르시죠. 어리- 근데 아니 저희 그러니까 그래서 읽고 그때- 싶었는데 예. 둘이서 책이 책이 품절이 됐어요. 완전 품절이고 그게 예. 한 몇십만 권 팔려가지고 그때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게 이제 제1 외환위기 끝나고 네. 나서 정말 나는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사회 이제. 비판 예. 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진보당 쪽의 사람들의 교과서였어요. 네. 너무 비판서였기 때문에. 근데 나는 거기서 딱 한 결론에 불평하지 마라. 사회의 시스템과 네. 어른, 부모, 선조 불평하지 마. 우리가 훌륭한 선조가 되면 되고 지금부터 네. 그리고 나의 혁명이 전체 혁명이다.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네.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불평한 사치다 그랬어요. 근데 저쪽 당에서 요새 너무 사치스러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평만 하잖아요. 근데 난 블레임. 우리 근데 이제는 회장님 우리가 앞으로 불평하지 미래를 말라라는 해야죠. 그런 얘기가 예. 개인의 문제를 너무 구조의 문제로 그러니까 예. 좀 치환하는 게 그렇죠,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래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네. 좀 이제 좀 당했죠. 뭐 예. 진생 쿠키 이야기까지 뭔가 하면 유명한 진생 사실 쿠키. 그 제가 요새 미스 진생 쿠키가 됐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이야기는 예. 당연히 정부는 좀 네. 더 정말 정부를 아주 알뜰살뜰 네. 정직하게 투명하게 네. 해서 나는 그건 바꾸고 꼭 그렇게 네. 해줄 수 있다 생각 좀 아껴서 네. 정말 저소득층 있는 청년들 네. 여성들을 위해서 당연히 일자리 창업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미국의 실제 예가 어느 굉장히 가난한 농촌의 한 그 과부가 네. 혼자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 막 너무 힘들다.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네. 그분이 자기가 어머니한테 배운 쿠키, 과자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옆집에 가서 그냥 초콜릿을 좀 사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네. 맛있는 쿠키, 초콜릿 네. 칩 쿠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옆집에도 좀 팔기 시작하고 이제 이베이, 요새 이커머스가 있으니까 네. 이베이에다가 좀 올린 거예요. 그때 웬걸 몇 사람들 이 사람의 스토리가 너무 안 됐으니까 좀 사줬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아. 주문을 받아서 이분이 창업을 한 아주 미담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읽고는 예.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도 진생 우리 그 인삼은 정말 웰빙이니까 좀 하면 좋지. 그래서 난 용기를 북돋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뭐 젊은이들이- 주부 비하팔인다 뭐 예. 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제 구조 속에서 너무 구조적인 문제 하지 예, 말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같이 좀 열심히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능동적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그렇죠. 예, 그 좋은 이야기였죠. 말씀하신 건데 또 그렇죠. 이렇게 매도가 되셨군요. 그래서 그런 여성혁명 속에서 우리 김성주 언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박근혜 후보가 어떤 역할을 요구했나요? 글쎄요. 우선은 나는 뭐 역할보다 그냥 아마 제가 며칠 바쁘고 사실은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달 12월 초까지는 제가 전세 출장을 다는 모든 스케줄 잡혀있고 그래서 안 네. 됐더니 우리 박헌희 참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연하셔. 출장 가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네. 가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에 결국은 스스로 다 하고 지금 우리 본부장들 시키신 저는 거예요? 네. 본부장들 우리 실무장 다 가고 저는 못 간 거예요. 그럼 10월 19일까지는 출장 없이 예, 근데 아마 한국에서? 하나 정도로 다음 주말 때 제가 갔다 와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일본에 내년에 우리가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때 네. 제가 꼭 가야 할 회의가 하나 해서 가게 된 거고. 근데 어떻든 간에 근데 제가 이 여성 혁명 네. 저는 사실은 요번에 제가 와서 딱 두 가지 혁명, 여성 혁명, 네. 청년 혁명 네. 두 가지만 하고 하면 저는 제 여성 여성혁명, 청년 혁명 청년혁명. 그 두 가지만 예. 제 업무를 다 한 거예요. 왜 여성 혁명이냐? 네. 인구의 반은 여성 안 살려내면 우리가 21세기 네. 우리 경제 끝이에요. 왜? 이번 사실 새누리당이 정말 그 창조 경제 너무 창조 잘 되는 경제. 거예요. 네. 난 그게 덩그러미 이야기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2000년대 우리가 외환위기 직후에 네. 그 매경하고 저쪽 그 맥킨지가 국가 비전 코리아 네. 그 국가 전략 보고서를 내놓은데 보면 이제는 한국은 저 큰 중국 옆에 경쟁하려면 규모면 별로 졌다.
땅덩어리 너무 크고 임금이 너무 싸고 인구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두뇌형으로 다시 봐서 두뇌 자산에 의거한 제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을 하라. 그리고 한국은 IT 강국이니까 IT 위에 재료 산업을 얹어서 정말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 내지는 우리가 그런 부가가치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를 통해서 이커머스 앵커를 팔자. 그 이야기가 바로 창조 경제거든요. 그리고 정부 3.0 해서 정부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기본 센터가 되고 거기 많은 또 데이터를 만지는 일이 정말 장애인, 노약자 할 것 없이 모든 여성, 젊은이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거다.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내놨는데 나는 여기서 여성혁명은 왜냐? 우선 첫째는 제일 큰 여성혁명이 뭐겠어요? 여성 대통령이죠. 바로 그거죠. 이제 헌정상 여성이 대통령이 딱 되면 그럼요. 여자들 여성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확실하게 꽂히는 거고 그럼요. 두 번째는 생각의 혁명. 이제는 여성들이 혁명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때 피해자라는 의식, 이념투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부도 확실히 해줘야 되고 우리 여성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이제는 여성들 지적 노동자, 남녀가 성역이 없어 이제. 그렇죠. 그럴 때 이제는 사실 여성의 분해가 더 지금은 요구되는 왜냐면 우리가 몰랑몰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이 이제 멀티플레이가 감성적이다. 가능하니까.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는 사고가 가능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이 이제는 이커머스 앵커로서 정말 지식 노동자, 지식 전사로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력혁명. 실력혁명. 뭔가 하면 이제는 뭐 내가 남녀가 기업을 떠나서, 해보니까 네. 1000명의 지금 우리가 직원들 네.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15개국 직원이 일하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온 데 다 있어지니까 보면 이제 남자와 똑같이 실력으로 가서 자기가 하면서 뭐 양성평등 같이 월급을 달라 그러는데 뭐 자기는 조금 덜 하면서 뭐 난 여자니까 똑같이 뭐 그거는 역차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자들이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으니까 강점을 빨리 최대한 배가해서 남자하고 블랙 앤 화이트 흑백 논리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생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강점, 여자의 강점을 최대한 써서 실력으로 같이 시너지해서 정말 우리가 윈윈을 하자.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더 하자. 세 번째가 제가 보니까 지도력, 혁명. 지도력. 뭔가 하면 제일 그래서 내가 또 군대 발언에서 제가 또 몰매 맞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건 딴 게 근데 아니고. 거기 그 발언에 굉장히 공감을 한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딴 게 아니고 저도 뭐 교련 가봐서 군대 생활 좀 했지만은 네.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그러니까 한계를 넘었을 때 극기의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이 너무나 우수한 반면에 또 좀 이렇게 여성이다 보니까 쉽게 감성으로 붙잡히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약한 점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렇다면 근데 그거를 극기하고 나면 넘넘하고 너무나 우수한 사람이 되는데 그 극기의 선제에서 한계에 딱 부닥치면 저 좀 눈물 짤고 도망가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거구나. 극기를 하고 나서 남을 지도해야지. 자기는 극기 못하면 남을 지도하지. 그거 또 문제 있다. 근데 군대는 그걸 가르치고 맞죠? 동의하죠. 저는 그 위원장님 여성 군대 발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었어요. 정책적으로 일정한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군필자에 한해서 고위공직자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이라든지 군대를 안 가신 남성분들한테는 뭐 4주간의 기초훈련 플러스 근데 그 일정한 이야기 좀 봉사시간. 잘못 이야기하다 이제 본인 또 몰래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죠. 사실은 일단 그거는 나는 이제 선물을 안 주시니까 제 역할라도. 근데 군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남성은 당연히 필수고 또 요새 이제 백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은 딴 데도 많이 그렇게 하니까 딴 나라 미국 들어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 선택. 선택해서 간 사람에게 요새 그래서 ROTC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일정한 근데 주에 올라가실 꼭 분들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것도 차비라 또 야단 날 거고 그냥 그분들에게 그냥 우리가 정치인인데 가산점을 조금 준다. 그러니까 나는 아마 이 기업에서는 가산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군대 갔다 갔다 오시는 오면 건 많이 틀려요. 사실은. 우리 저기 그 조직을 경험해 보셨기 정말 때문에 우리 그 조직을 여기 희생하실 의원님들 줄 알고. 중에서 김호기 의원님, 손인춘 의원님 얼마나 놈놈해요. 요새 또 김을동 의원님까지 어제까지가 충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충성 그랬는데 너무 멋있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분 본인 자칭 관계토왕 여화가 바로 그런 용감한 여성이 필요해. 우리나라. 왜냐면 실제 우리나라 5천 역사 보면 여성의 강인함으로 이어졌지. 그렇다 남자가 약하다는 건 아니고요. 남자들도 많은 희생을 하셨지만 진짜 여성들은 정말 이 위기 상황 여자들이 진짜 강인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꿔보니까 이 위기 상황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성혁명, 청년혁명을 강조하시는데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 오신 이후로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좀 어떻게 들으시면 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부에서는 이제 정치권에 오신 이후
이제 MCN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네.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전에 제가 좀 청년혁명 좀 이야기하면 안 청년혁명은 될까요? 뒤에 아예 그럼 따로 있습니다. 그럼 뒤에 다시- 가득 예, 이렇게 그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오케이, 그럼 네. 그 MCM 이야기 하세요. 네. 다시. 이걸 잠깐 듣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서 떨어지고 있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경찰- 정치 활동이 네. 이제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정말 남들이 보기는 제가 봐도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전에도 기업을 항상 뛰어든다는 그 불이익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그건 맞습니다. 각오해야 되고 안 되는 문제고 네. 돼도 문제거든요. 근데 더욱이 보통 대선이 끝난 후에도 네. 사실 정치권에 들어가기를 좀 싫어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새누리가 어려울 때 2주 전에 기억나시죠? 다들 막 떠난다 네. 이런 기사 치부할 때 저는 창원에서 들어온 종군한 셈이거든요. 예, 근데 왜 원군이시죠. 그러냐? 예,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저는 그냥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고객들이 다 2030이에요. 네. MCM 제일 인기 있는 백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1등 브랜드.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 핸드백이죠. 지금. 네. 지금 모든 이 고객들 중에 막 반품, 불매운동 특히 저쪽에서 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매출 조금 실제로 빠지고 불매운동을 하고 굉장히 있나요? 지금 네. 그 사이트 들어가보면 많이 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안에서 참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너무 네. 실망한 그동안 정치 안에 저렇게 요지부동하던 우리 회장님이 아. 웬 정말 네. 뭘 먹으셨냐 정신 나가셨냐 너무 실망한 그게 여력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 우리 본부장들 얼굴은 이야기는 안 하죠. 얼굴에 딱 써니 입 아프신 분이 이렇게 지금 회사는 내팽개쳐 중국이 놓고. 200% 성장 그리고 네. 물론 그런데 왜 이 글로벌 영토를 네. 넓히시고 왜 무슨 짓을 하느냐고 참 너무 실망감에 표현을 아주 보였어요. 근데 네. 저는 그분들 딱 불러가 조용하게 딱 한마디만 나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걸 좌시할 수 없다. 이거는 지식인의 책무다. 난 2달만 봉사하겠다고 여러분 잘 뛰어달라고 제가 딱 한 번 이야기 나왔어요. 그럼 근데, 만약에 근데 실질적으로 네. 감사하게도 우리가 원체 지금 요번에 그 추석 때 요커들이 와서 제일 잘 팔린 게 설화수 MCM.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너무 잘 800% 성장. 800%. 그리고 뭐 저쪽 중국이 지금 200% 성장. 그 유럽의 전대가 저 40, 50% 평균을 사고 있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만 이제 국내의 내수 시장만 지금 조금 빠진 거죠. 그럼 만약에요. 이건 정말 만약이고 네. 상상하기 싫은 상상인데 네.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만약에 예. 실패를 한다면 그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뭐 생각할 필요도 성공해야죠. 승리해야 되고. 승리. 이거는 그러면 국가의 만약에- 미래를 위해 승리해야죠. 그럼 만약에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네. 제 생각에는 여성부 장관, 최소한 여성부 장관 임명 요청이 일순위죠, 올 것 일순위. 같은데 영순이시잖아요. 영순위. 어떻게 근데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그 박 네. 후보님께 제가 여성- 2달 후에 네. 저는 요직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왔습니다. 정말 그러면- 제가 너무 저는 그거는 우리 딸과의 약속이기도 네. 하고 나는 우리 직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다만 제가 뭘 팽개치고 갈 수도 없죠. 네. 저는 사실 그동안 또 외환위기 직후도 김대중 그 대통령 하실 때 제가 옆에서 뭐 조직 뭐 이렇게 무슨 자문위원으로서 네. 몇 가지 돈 저기 있고 우먼 코리아 이런 게 다 네, 제가 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성을 만든 뭐 네. 장본인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네. 노통 계실 때도 제가 뭐 네. 그분을 어떻게 뭐 그 당에 어떻게 지지 그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딱 국가 글로벌 자문 그때 물론 반 강제적으로 끌려 들어갔지만 네. 했던 게 바로 FTA 자유무역. 그걸 제가 그 회장님 그때 대선에서 김은영 승리하시면 네. 여성부 장관 임명이 오시면 일단 그거는- 받으시고요. 아니요, 그다음에 저를 주세요. 아니야. 직접 들어가지 안 그래요. 우리 요직에 많이 해서 우리 훌륭한 후배들 많으니까 네, 하시고 저 저는 유경이 좀 추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추천할게요. 네, 아, 좋습니다. 예, 검증됐습니다.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예. 예,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말춤 하나로 전 세계를 춤추게 한 싸이는 대한민국 K-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발랄한 해설과 따끔한 비판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켜가는 건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입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 이슈 업, 이슈 다운. 여러분은 지금 유경이 황교경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